1983년 봄 서울 시내에 아직 찬 공기가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햇볕은 따뜻해졌지만 바람 끝은 서늘했고 사람들은 얇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바쁘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영주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약속한 서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듣고 싶던 음악 테이프를 사려고 한 날이었어요. 서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은근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영주는 먼저 참고서 코너를 훑다가 눈여겨보고 있던 팝송 카세트가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 음악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제 진열대에 빽빽하게 꽂힌 테이프들 사이로 잡지에서 봤던 가수 이름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있네. 영주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원하는 테이프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순간 반대편에서도 누군가의 손이 똑같은 테이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공중에서 살짝 부딪히듯 겹쳤고 영주는 놀라서 손을 조금 뒤로 뺐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상대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어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조금 수줍은 눈빛, 교복 대신 얇은 점퍼를 걸친 대학생 차림이었어요. 그는 약간 머쓱한 표정으로 웃으며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보셨죠? 영주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이며 대답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 같았어요. 영주는 급히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냥 보려고 한 거라서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 사이에 낯선 어색함과 함께 이상하게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공기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남자는 테이프를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영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가수 좋아하세요? 이 앨범 새로 나온 건데요. 영주는 손가락으로 테이프 표지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잡지에서 보고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요. 남자는 눈을 조금 동그랗게 뜨더니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반가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 사람 노래 밤에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가사도 마음에 남고요. 영주는 그 말에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말을 듣는 것 같아서였어요. 영주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인데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프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영주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작은 배려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먼저 가져가세요. 저는 주문해서 또 들으면 되니까요. 영주는 뜻밖의 양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영주는 손을 들어 테이프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못 만나면 조금 미안할 것 같네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영주는 순간 놀랐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표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남자는 용기를 조금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서점 앞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잠깐만 얘기 나누실래요? 같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서요. 그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잠깐이면 괜찮아요. 서점 계산을 마친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약간 차가웠지만 서점 안의 답답한 공기보다는 훨씬 상쾌했어요. 길 건너 작은 공원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학생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 벤치 하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운 눈길만 주고받았지만 곧 공통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전공은 달랐지만 비슷한 건물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영화, 자주 가던 분식집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습니다. 영주는 마음이 조금 풀어진 채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봤는데 왠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져요. 남자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주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주예요. 반갑습니다. 이름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니 눈을 마주치는 것도 덜 어색해졌어요. 공원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서점 앞에서 마주쳤고 우연한 만남은 점점 약속된 만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영주는 수업이 끝나면 괜히 서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고 도윤도 바쁜 와중에도 그 시간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조금씩 나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둘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영주는 창밖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가슴은 잔잔하게 뛰고 머릿속에는 도윤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영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왠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얼굴이 그날의 햇살과 함께 4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이 될 거라는 것을요. 1983년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영주와 도윤의 관계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백을 한 적도 없었지만 서로의 하루가 상대방을 중심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마주치면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졌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던 나이였죠. 둘의 데이트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학교 식당에서 단돈 600원짜리 김치볶음밥을 나눠 먹기도 했고 도윤이 학과 과제를 위해 사온 커피 한 잔을 영주가 큰 기쁨으로 받아들기도 했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었던 기숙사 생활 때문에 오래 머물 수는 없어도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앞머리를 살짝 만져주거나 시험 잘 보라는 짧은 응원을 건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빛났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둘은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는 산책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영주는 도윤의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그 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길 좋아해요. 조용하고 생각 정리하기도 좋고요. 영주는 손끝을 교가서 가방 끈에 올린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요. 오늘은 바람도 시원하고 그냥 좋네요.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주의 얼굴에는 수줍음이 섞여 있었고 도윤은 그런 영주를 바라볼 때 더없이 고요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계절 동안 둘은 수없이 많은 첫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던 날 영주는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의 얼굴까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도윤은 그날 영주가 손을 빼지 않는 걸 보고 하루 종일 설렘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학교 축제 날에는 함께 통닭 한 마리를 사서 잔디밭에 앉아 먹었는데 영주는 그날 도윤이 통닭 다리를 자신에게 먼저 내밀어준 작은 행동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도윤은 영주가 웃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면 평생 괜찮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감정도 선명해졌습니다. 영주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도 문득 도윤이 좋아한다던 노래를 틀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은 양말 하나를 사더라도 영주가 좋아할까를 먼저 떠올리곤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였죠. 하지만 그 계절의 끝자락에서 영주는 도윤의 표정이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날이 늘었고 둘이 걷는 동안에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주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산책길에서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주를 바라보며 어딘가 담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주 씨랑 함께하는 시간이 요즘 들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영주는 그 말이 특별히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어딘가 여운이 남는 말이라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주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이유 모를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도윤과 함께하는 이 계절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라고. 그의 여름은 두 사람이 함께 보낸 마지막 평온한 계절이었습니다. 1983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까워질 무렵 캠퍼스에는 바람결처럼 새로운 분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교정의 은행잎은 점점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고 학생들의 옷차림은 얇은 셔츠에서 가디건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천천히 변해가듯 영주와 도윤의 일상도 어느새 익숙하고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리듬 속에 어느 순간부터 아주 작은 이질감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그것을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이질감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도윤의 표정이 자주 흐려졌습니다. 둘이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도 강변 벤치를 걸을 때도 그는 종종 먼 곳을 바라보곤 했어요. 영주는 그 시선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 담긴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따끈한 우동을 먹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슬며시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이라 뜨끈한 국물이 더 맛있게 느껴졌지만 도윤의 젓가락은 유독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영주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요. 도윤은 눈을 피하며 젓가락으로 국물을 휘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집안에 조금 일이 생겨서요. 영주는 그 말이 단순한 핑곗말이 아니라는 걸 곧 알아챘습니다. 목소리의 떨림, 피하고 있는 눈빛, 숨길 수 없는 그림자 같은 분위기. 영주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그가 힘들어할까봐 한동안 말을 아끼며 고민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우동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술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사업이 요즘 좀 어려워졌대요. 영주는 그제야 표정을 굳힌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생각이 많았구나. 그 말에 도윤은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다들 힘들잖아요, 요즘은. 하지만 그 웃음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조금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평소 밝고 여유로움이 묻어있던 사람의 표정에서 이런 무거운 흔적이 남는다는 건 이미 상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주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의실 쪽으로 걸어가는 도윤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늘 또렷했던 걸음걸이가 오늘따라 무겁고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보다는 머릿속에 무언가를 보며 걷는 듯 했어요. 영주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도서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따라가서 괜찮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 질문이 도윤을 더 힘들게 만들까봐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영주는 도윤이 약속 장소에 20분이나 늦게 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평소라면 5분만 늦어도 연락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영주는 카페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급하게 숨을 몰아쉬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미안함과 피곤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집에 일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영주는 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져 있는 걸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정말 힘든 일인가 봐요. 도윤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주가 지금껏 보아온 그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시기 도윤의 집은 이미 연쇄부도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고 도윤은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영주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도윤에게 영주는 밝고 예쁜 얼굴로 웃어야 하는 존재였지 자신의 어두운 현실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영주는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신경 쓰일 정도로 표정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영주는 속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 대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도 곧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강제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잃는 게 더 두려워진다는 걸 알기 시작한 때였죠. 하지만 영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불안이 곧 두 사람의 운명을 흔들어 버릴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가을이 깊어질수록 캠퍼스 주변의 나무들은 붉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날씨는 선선했지만 도윤의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웃음보다 한숨이 많아졌고 연락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도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억지로 묻거나
닥달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영주는 도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건조했고 말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못 만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영주는 순간 심장이 움찔했지만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만나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도윤은 몇 초간 대답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집안일 때문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 영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한가운데에 놓인 의문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그 의문을 대놓고 묻지 못하는 스스로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강의가 끝난 영주는 도윤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버스 정류장 앞 벤치. 둘이 가장 자주 만났던 곳이었죠. 영주는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1시간. 연락도 없었습니다.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눈앞 도로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정류장 가로등이 하나둘 밝아질 무렵 영주는 결국 벤치에서 일어나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며 코끝을 스쳤고 영주는 그 바람 속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짧은 문자, 간단한 안부 인사만 오갔고 만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멀어져 있고 조금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영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캠퍼스를 헤매듯 걸어 다녔습니다. 도윤이 자주 앉던 도서관 자리, 강의실 앞 복도, 분식집 앞 테이블,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주는 용기를 내어 도윤의 자취방이 있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작은 공지문에는 이사로 인한 우편물 반송이라는 글씨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본 영주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기 살던 학생, 혹시 어디로 이사 가셨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집 며칠 전에 가족들이 급하게 짐 싸서 나갔어요. 외국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영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며 아주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감정이 무너져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집으로 돌아와 방 안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손을 내려다보면 마치 누군가가 손을 쥐어주던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어디에도 잡을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고 영주는 침묵 속에서 허무하게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왜 그랬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영주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있음에도 혼자만 가을 끝에 멈춰 있는 것처럼요.